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사소올로 대 나치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소올로는 리그에서 6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흐름입니다. 6경기 무승을 기록하는 동안 멀티 득점을 기록한 적이 없었을 정도로 득점력 난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나마 최근 두 경기에서는 골이 나왔다는 점이 위안이나 지난 시즌에 비해 공격진의 파괴력이 매우 줄었다는 점은 확실하죠. 한 가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은 사소올로가 중원을 통하는 빌드업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것, 실리적인 운영이 필요할 때에는 롱볼을 꽤 섞기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올 시즌 공격진들의 잇따른 이탈로 인해 공격 효율이 리그에서 세 번째로 낮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홈에서는 라인을 다소 낮추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라치오의 주포인 임모빌레를 봉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침투에 능한 임모빌레이기 때문에 라인을 낮추어 대응하면 라치오가 다이렉트하게 뒤를 노리는 방식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중원 전력에서 뒤지는 상황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라치오에게 공격 찬스를 상당히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생각해야 합니다. 라치오는 최근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1무 1패를 당했는데 상대가 레치와 엠폴리로 모두 잡을 수 있는 전력을 상대로 승점을 드롭한 상황이라 챔스 경쟁에서 빨간 불이 제대로 켜졌습니다. 공간 침투가 좋은 임모빌레가 돌아오자 공격 옵션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레츠전에서도 사리 감독 특유의 빌드업이 아닌 카살리의 다이렉트한 패스로 상대 중원 수적 우세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이후에 치른 경기에서 모두 득점이 나오는 등 득점력 자체는 무리가 없는 상태, 역시 역습 상황에서의 대처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임 감독인 시몬의 인자기와 현 감독 살이 모두 높은 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레츠전에서도 상대의 긴 패스가 빌미가 되면서 뒷공간을 공략하자 경기가 급작스럽게 판도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죠. 최근에는 후반에 실점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승부를 내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사소올로가 올 시즌 득점 난조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난 경기들의 상대인 레체와 엠폴리도 득점 하위권이었습니다. 최근 라치오의 공격력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후반에 집중력을 잃고 동점 내지 역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라치오의 단점인 높은 라인과 뒷공간 커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상태라 사소올로의 득점력 난조에도 불구하고 사소올로의 공격적인 성과를 고려해야 하는 매치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우디네세 대 볼로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디네세는 리그에서의 페이스가 하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격력이 장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시즌 초반에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순위도 쭉쭉 내려가면서 이제는 중위권 수준까지 추락하고 말았죠. 에이스 데울로페우의 공백은 상당히 뼈아픈 상태, 베투가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2선으로 내려가면서 전환 패스와 키패스를 넣어주던 데울로페우마저 이탈하자 공격진의 영향력이 너무 줄어버렸습니다. 지난 유벤투스전에서도 베투는 28회의 터치만 기록하면서 아웃필드 선수들 중 가장 적은 터치 수를 기록하는 데 그쳤죠. 데울로페우가 EPL 팀으로 이적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 앞으로의 일정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비력이 좋지 못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데카우가 주축인 3백과 윙백들의 잦은 언더래핑으로 중앙에서 수비진을 구축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우승 행진을 기록하던 상황에서도 우디네세를 상대로 멀티 득점을 해낸 팀은 토리노, 아탈란타, 나폴리 3팀뿐이었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것 정도는 가능한 전력입니다. 볼로냐는 로마와 아탈란타에게 패하면서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경기 모두 한 점 차의 석패였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아주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로의 결장이 뼈아픈 상황인데 아르나우토비치에게 꽤 많은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는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아르나우토비치가 결장하자 전방에서 경합 능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린 모습이고 산소네가 경합 상황에서 8번을 패하면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방식을 제대로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아르나우토비치가 돌아오게 된다면 해당 증상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우디네세가 부진 속에서도 수비력만큼은 괜찮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시즌 유독 상위 전력을 상대로 맥을 추지 못하는 모습,
로마와 아탈란타에게 연달아서 패하면서 올 시즌 8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전패를 기록하게 되고 말았죠. 올 시즌 유독 볼로냐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 패배하는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해 우디네세의 승리를 점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나 승무패보다는 스코어 접근 쪽이 가장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언더를 고려할 매치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토리노 대 스페지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리노는 중위권에서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과는 지난 시즌에 비해 더 나빠진 상황이지만 견고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버티는 힘은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는 중 당장 올 시즌 홈에서는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거나 자신들이 공을 점유하는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서 실점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스타일입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도 리그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직선적인 역습으로도 토리노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어려운데 대신 공격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편입니다. 전진보다는 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상대의 뒷공간을 과감하게 공략하는 등의 활동이 상대적으로는 적죠. 블라시치의 활약상이 꽤 좋은 편이기는 하고 사나브리아도 직전 살레르니타나전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의 활약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다득점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스페치아는 리그에서 꽤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1승 3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지는 못해도 아탈란타와 우디네세 두 상위 전력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가져왔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수들의 1대1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고 생각보다 전방부터 거칠게 수비에 들어서는 편이라 수비적인 리스크가 없지는 않은 팀입니다. 하위권 팀임에도 카운터에 당하는 횟수가 만만치는 않다는 점인데 물론 토리노가 올 시즌 적극적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유형의 팀은 아니지만 4경기 무패를 기록하는 중에도 무실점 경기는 한 번에 그치는 등 실점 억제로 호조를 이어왔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 성적이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 득점 기록이 있는 경우는 2경기에 불과했고 원정에서 유일하게 거둔 승리는 강등권인 베로나가 상대였습니다. 롱볼에 의존하는 양상은 아니지만 토리노가 압박과 높은 공중볼 경합 성공률로 지공과 속공에 모두 대처가 좋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페치아가 공격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스페치아의 원정 약세와 토리노의 소극적인 공격 방식과 수비 능력을 감안하면 언더 쪽으로 기우는 매치입니다. 물론 토리노의 이선 핵심 자원과 주전 원톱의 직전 경기 성적이 꽤 좋았고 스페치아도 실점 억제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승부에서는 토리노의 우세를 예상해도 괜찮은 매치로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